자, 일단 왜 공기업이냐?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말을 좀 썼는데요. 일단 제 말이 아니라 신뢰감 있으신 저분이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이걸 보세요. 문과 이거 갖다가 경상계열 갖다가 CEO 부도 치킨집 아니면 백수 아사. 인문계열은 그냥 다 치킨집이죠. 네. 아사가 아닌 게 어디야.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그냥 아사. 중간도 없어. 네. 공학계열은 치킨집 아니면 과로사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진로다 이렇게 좀 수렴이 된다라고 제가 아니라 저 신뢰감 있으신 분이 멀쩡한 뉴스에서 분석한 자료죠. 이건 약간 농담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취업의 그런 부분들과 그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말로 한 거겠지만, 다는 저렇지 않아도요,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대기업이요. 여러분, 정말 더럽게 들어가기 어렵죠. 그죠? 자소서 막, 열나 막 써잖아. 되게 없는 사람 얘기를 막 쓰잖아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좀 위인이 되고도 남았겠어. 뭐 이런 사람 얘기 막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꿈꾸었던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뻥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딱 내는데 근데 안 받아. 아무도 안 받아. 실제로 가끔 받기도 해. 받기도 하면 가가지고 막 되게 이상한 시험도 보고 뭐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막 멀쩡한 원을 막 돌리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시험도 보고 그것도 가기도 어렵고요. 막상 면접에 딱 가. 정말 있는 힘껏, 성심껏 막 어디다 쓴다 어디다 얘기를 했는데 난 떨어지고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내 정도 있대더라. 내 뒤에 있던 애들이 어쩐지 생긴 게 약간 사장아재처럼 생겨서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나 들리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금방 나가려는 거죠. 현재 지금 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려고 애쓰는 삼성전자, 삼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9년에서 10년 정도 돼요.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인문계 쪽 있죠. 그쪽 대리나 이런 사람들은 5년, 6년 차에도 지금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게 5년인데, 가지고 5년 있으니까 나가라는 소리를 막 듣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지금, 있잖아요. 저기, D기업, 사람의 미래인 기업 있잖아요. 되게, 그런 미래를 준비할 줄이야. 딱 그 미래가 2년, 3년일 줄이야. 그쵸? 되게 좀 그런 안정성이라는 면에선, 뭐 사실 저기 안 나와 있지만 경상계열 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갔다 치킨집.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대기업은 대신 돈을 많이 줘요. 3,921만 원이 신입사원 초봉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3,500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거야? 한 300 정도 되는 거죠. 와, 한 달에 300이면. 근데 안타까운 건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은 2,189만 원이에요. 초봉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저거로도 차이가 한 1,300? 뭐 이렇게 나잖아요. 1,3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차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먹어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그 차이로. 사실 스타벅스의 문제가 아니죠. 차를 굴리느냐 못 굴리느냐 차이지. 예.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무원 때문일 거예요. 공무원이 지금 초봉이 월급이 145만 원 1호봉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수당이 붙어야 더 되긴 하는데 한 2,400에서 2,500 정도 돼요. 1년 연봉, 처음에 1년차 공무원이.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기업이 되게 높은데 사람들이 중소기업처럼 되게 낮은 줄 알더라고요. 저게 공기업 평균이에요. 3,288만 원. 생각보다는 높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대기업은 9년에서 10년 정도가 평균 근속 연수란 말이죠. 전체 대기업 다 해서 평균 근속 연수가 9년에서 10년이고 중소기업은 이렇게 조금 주는데 4에서 5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는 것도 되게 커요.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나가는 것도 큰데 자 여기 공기업은 14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거죠. 특히 저게 문제가 뭐냐면 5년 차이잖아. 근데 저 5년이 3,491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때쯤 되면 10년, 15년 차 되면 7,000, 8,000 한단 말이에요.
그 7천, 8천의 월급을 5년 동안 더 받느냐 아니냐. 3, 4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액수 차이도 크고 일단 근속연수도 그렇고요. 당연히 퇴직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 지금 공기업이란 부분이 딱 여기서 너무 딱 되게 좋은, 그러니까 어떤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근속연수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연봉도 꽤 괜찮은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수익성 안정성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또 왜 공기업인가라고 한다면 스펙추얼이란 말 잘 안 믿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지 뭐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생각보다는 진짜 스펙추얼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저저번 주인가? 그러니까 그 한두 달쯤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의 조카가 저거래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때 그렇게 서류를 많이 썼대. 그 대기업을 썼는데 서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 서류가. 근데 제가 봤거든요. 얘를. 근데 뭐랄까 떨어지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자격증도 있고 영어도 막 토익도 900 몇십 점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 스펙이나 뭐를 봐도,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거든.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나는 서류에서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를 서류에서도 안 받을까? 그럼 여러분 얼핏 생각에 되게 못생겼나 생각을 하실 테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농담이고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그 모델 이소라 있지. 그 이소라 중에 모델 이소라, 가수 이소라 말고 모델 이소라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그렇게 생긴 거지 전혀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열심히 하니까 자소서도 이렇게 쓰는데 서류에서 하나도 안 긁은 거야.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친구가 된 가장 높은 대기업은 동원그룹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기업, 이 대기업이라고 치기엔 약간 그렇지 않게도 또 생각하는 기업이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 공공기업으로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공기업 전환하고 한 2주 정도 한 다음에 지금도 공기업은 계속 뜨거든요. 대기업은 빵 이렇게 터지잖아. 공기업은 가늘고 길게 계속 떠 이렇게. 2군데 썼는데 2군데 다 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된 건 아니고 그 서류 됐고, 그 다음에 인적성까지. 인적성도 이제 야 그러면 그 이시안닷컴 가서 그거 봐 해가지고 그 3일 동안 연락 보고서 보러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2개 다 돼가지고 면접까지는 다 갔어요. 그래서 면접 하나는 됐고 면접 하나는 한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 스펙이 왜 떨어지지? 뭐가 문제지?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스펙이 하이 스펙이냐라고 한다면 걔보다 하이 스펙은 없을 거야 아마. 그럼 다시 얘기하면 스펙으로 안 뽑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럼 뭘 보고 뽑지? 자소서를 좀 되게 못 썼더라고요. 자소서를 어떻게 썼냐면 그 친구 자소서를 제가 여러 명한테 좀 보여줬죠. 이거 어떻게 보이냐라고 했더니 저는 처음에 보고서 누가 써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여자인데 남자가 쓴 것 같다. 누가 대신 써준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어디서 베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딱 누가 봐도 이게 뭔가 이렇게 첨삭받고 컨설팅 받은 게 너무 그런 느낌. 거의 대신 써준 듯한 느낌. 여자인데 남자가 쓴 것 같은 건 대신 써준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추얼이 좀 제가 다른 글씨가 얘기를 들었지만 스펙으로 뽑지는 않는데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2군데 쓴 곳이 한 곳은 좀 이렇게 서류가 있었지만 한 곳은 그냥 아예 내면은 되는 그런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추얼이란 부분이 지금 사실은 진짜로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지금 SK 롯데는 영어 아예 안 낸 거 아세요? 적었는데 영어 점수를 아예 안 내요. CJ나 삼성 같은 데는 야 900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700만 넘어도 돼. 그리고 아니면 내지 마. 대신 그 말하기나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내면 받긴 받아. 저 이거 약수하지만 토익인데요. 딱 하면 아씨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야. 아니 그러면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만 내라고 했는데 토익 같이 낸 애들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더 그것도 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롯데나 SK 같은 데는 그럼 됐고 아예 내지 마. 영어를 내지 마. 그래서 영어를 아예 안 냈어요. 우리 영어 공부 왜 한 건데? 이거 내려고 한 건데. 여러분 영어 회화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내려고 한 건데 아예 안 받았어요.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있나요? 또 우리가 학점 관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중간고사 본 다음에 교수님한테 그렇게 전화하고 이메일 해가지고 저쪽 하는 거는 이 학점 때문인데 두산이나 이런데 약간 이 두산 예는 적절하지 않군요. 네. 두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5년 전부터도 학점 쓰는 난이 없었어요. 입사지원서에.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들이 아예 안 믿으니까 쓰지 마 해가지고 아예 안 쓰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고요.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진 붙이는 난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사진이 없으면 용모 단정 이런 거 안 통하잖아. 그렇죠? 현기차는 한 몇 년 전부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한 게 아예 자소서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대기업이 원래 스펙추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스펙추얼.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나대는 사람? 나돌아다니는 사람? 딱 봐서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말고 뭔가 활발하게 뭣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의뢰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도요. 스펙추얼이란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앞서서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스펙추얼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스펙추얼이 원래 있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건 대체 말이었고요. 실제로 원래는 이런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열린 채용. 들어봤죠? 열린 채용.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를까요? 열린 채용은요. 자, 1차, 2차, 3차 이렇게 서류가 있고 필기가 있고 면접이 있어. 근데 열린 채용이야. 그러면 다 열어준 것 같은 거예요. 한 10명 뽑았다가 100명 뽑아주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스펙추얼은 어때요? 1차만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열린 채용 그러니까 되게 많이 뽑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뽑고 그러니까 막 욕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솔직히 말할게. 열린 채용이란 말은 좀 오버고 스펙추얼로 하자. 1차에서 내가 이걸 면제해주고 그다음 2차나 3차 그러니까 필기나 면접 같은 데서 너의 실력을 보여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추얼이란 부분은 훨씬 더 좁은 개념인 거죠. 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래서 스펙추얼이라는 부분은 구현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명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따 우리 NCS가 실제적인 적용을 봤을 때 저게 그렇게 될 이유도 있어요. 이거네. 이거 되려나? 네, 이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왜 공기업이냐? 채용 전망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작년에 2015년에 18,993명 요거 합친 건데 18,993명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확 줄었잖아요. 1,430명. 왜요? 상반기까지만 뽑은 게.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이렇게 2만 명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죠. 2만 명 이상 늘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기서부터 쭉쭉 조금씩 늘려오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행한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 왜 왔는데? 대놓고 말하면 어른들 돈 좀 깎아가지고 청년들 좀 채용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작년에 SK나 롯데가 확 해가지고 영어 아예 안 받고 그런 거 했을 때 그랬잖아. 왜 SK랑 롯데겠어요? 작년에 회장님도 어디 들어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안 좋은 일 많고. 그러니까 SK, 야, 너 나가는, 잠깐 이거 동영상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S기업이라고 있거든요. S기업. 예. 그 S기업이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 대신에, 그러니까 다들 무슨 거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뭐 그런다고 딱 알려진 건 아니잖아. 근데 나오자마자 가가지고 특사 받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임금 피크제. 그리고 그에 가장 많은 1200명인가 확 뽑으면서 영어 시험 없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가서 많이 채용할게요 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이번 연도에 대기업도 약간 좋은 게 그럴 만한 기업들이 꽤 되지 않아요? 이번에도? CJ는 누가 봐도 이번에 많이 뽑아. 안 뽑으면 다시 잡혀갈 수도 있어. 누가 봐도 많이 뽑고, 되게 이제 많은 기회를 주게 열린 채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표방할 거고요. 롯데도 이번에 채용을 할 수 있으면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그 임금 피켓에 남은 돈을 전부 다 채용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들이 각 사상 최대야. 여기 사상 최대 많이 뽑아. 코레일이 몇 년간 채용이 아예 없었다가 올해랑 내년에 2,000명을 뽑아요. 한 해 1,000명씩. 저기 제주도 개발공사라고 있는데 제주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채용이 많지 않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몇십 명을 확 뽑아버리니까 제주대에서 아예 그냥 저한테 의뢰해서 이 친구들을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특별반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9월 달에 제가 9월 10월 해가지고 8번을 제주도에 가게 돼 있어요. 좋을 것 같지? 안 좋아, 그게. 이게 일로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래도 그냥 다른 데 가는 건 낫긴 나아요. 자, 놀다 올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을 뽑는 게 이건 건데, 그게 정부의 정책. 야, 이렇게 뽑아야 돼. 라고 푸시해서 해요, 지금. 자, 그러면 아까 정리해보면, 돈 많이 주고, 오래 근무시키고, 그 다음에 스펙 투어해가지고 1차 때 기회 되게 많이 주고, 현재. 그리고 가장 많이 뽑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들어가기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안 써있지만 실제로 또 하나 좋은 건요. 그동안 공공기업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고시 준비하다 떨어진 친구들. 왜요? 암기 시험들이 많아가지고. 스펙은 일단 고시 준비는요. 지금 사시가 이제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시 행시하던 친구들의 한 50에도 60%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한양대, 뭐 서강대, 이대 뭐 이런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7, 80%가 다 그걸걸요. 그러니까 고시하는 친구들의 일단 학벌은 다 좋은 편인 거죠. 거기다가 영어 공부 말은 못하지만 시험은 잘 보잖아. 그렇죠. 영어 공부 좀 해가지고 딱 하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뭘로 줄 뽑냐면 전공 시험이요. 그게 뭐냐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법학, 경제, 경영, 회계, 뭐 이런 것들, 재무 이런 것들거든요. 그 경제, 경영 그 2차 시험으로 맨날 공부하고 법학 맨날 공부하니까 딱 자기가 보는 거거든. 방향만 틀면 딱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던 정말 프로 공부러들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딱 마음 잡고서 토익 딱 파잖아요. 토익은 아시다시피 영어가 아니잖아요. 기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딱 하니까 점수도 딱 높고, 그러니까 초고 스펙. 900점 안 넘으면 토익을 내는데 900점이 아니잖아. 공격을 내는데 그러면 손이 잘린다는 얘기도 있었어. 어디서 감히 팍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고시 실패한 애들이 주로 가는. 그리고 사실 제가 2005년에 행시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 PSAT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몇 년 있다가 찾아와요. 그러면 너 됐어? 됐다는 말 못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 공사 갔어요? 어디 공단 가 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는 안 썼지만 NCS로 바뀌면서요. 그 친구들이 여기서 맥을 못 추게 돼버려요. 그 친구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호트라 같은 경우에는 막 4년 이렇게 3년 4년 준비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싸그리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백이 생겼어요. 공백이. 그래서 이번에 토익 450점짜리도 됐다 해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런 걸 봤어요. 토익 450이면 되게 대단한 실력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